근데 네. 김건희는 요 평택항 요게 갑자기 장성철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김건희 이제 평택항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선라이즈 관련된 얘기할 네. 때, 옛날에 네. 했었죠. 제가 직접 했었죠. 선라이즈한테 피해를 봐가지고 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악연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사실상의 모든 밀수의 총책임이고 제일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린 보따리상을 할 때였는데 보따리 애들이 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 이쪽 선라이즈에 물건 갖다 주는 애들만 다 통과를 해요. 아무리 뭐 용량을 많이 갖고 오든 불법적인 걸 갖고 오든. 그래서 걔가 통과하는 다이를 타려고 정말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봤어. 쉽게 말하면 그쪽 애들은 1, 2, 3, 4, 5, 6번 중에 어느 한 번만 딱 찍어갖고 그쪽으로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면 나는 안 잡는 거야. 왜냐면 앞뒤 놈들을 다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했단 말이야. 다이타이라고. 그래서 배 안에서부터 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 리본을 배낭에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형을 묶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다 해. 지네들끼리. 그래서 이 새끼들이 밀수를 엄청 헤쳐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번 돈으로 갖고 나중에는 컨테이너로 물건을 들여왔단 말이야. 근데 컨테이너로 물건을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흔히 돈이 되는 거를 많이 해요. 참깨나 뭐 홍이나 고추같이 가격차가 많이 되고 관세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다른 농산물들을 들어오면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세금이 270%막 이렇게 붙어요. 근데 선라이즈는 그 평택항에 들어가 있는 물류 창고인데 단순 창고잖아요. 창고인데 이게 가공업 면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고업인데 면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들어오는 농산물은 보관하거나 이런 유통하는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하려고 사들인 원자재가 돼가지고 250% 때려야 될 관세를 20%밖에 안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에 비해서 물건을 엄청 싸게 받아오는 거야. 가공한다고. 근데 가공한다고 갖고 와서 그날 밤에 그대로 지게차로 떠가지고 그냥 가까운 농심이나 오뚜기에 갖다 남기면 훨씬 비싸게. 세금만큼을 마진으로 포탈할 수가 있는 거죠. 물건값의 270%예요. 1,000원에 수입을 했다 그러면 3,700원으로 돼야 돌아다니던 거를 얘들은 1,400원에 유통할 수 있는 원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냐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차마 마약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저걸로 돈을 좀 버는구나. 저걸로 돈을 버는구나 생각을 했지 마약은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알겠는 거야, 수법을. 뭐냐면 마늘을 수입을 할 때 마늘이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잎사귀 떼고 그걸 갖고 자루에다 넣는단 말이야. 그 자루 안에다가 양귀비 열매 말른 거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귀비 열매가 언뜻 보면 사이즈도 그렇고 이 마늘처럼 갈라진 부분이 없을 뿐이지 사이즈나 모양들이 말려놓으면 그냥 마늘이랑 비슷해요. 양귀비 열매를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비슷하죠. 네. 이렇게 약간 주머니처럼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걸 마른 마늘 벌크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양귀비 열매 말린 거를 들여와가지고 국내에서 가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추출 가공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생아편으로 돼 있는 여기 이제 요게 말르면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덩어리체가 저 모양이 저대로 말라요. 그럼 저걸 갖다 마늘 포대기 안에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김건희 가문의 오래된 가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건희 아빠가 옛날에 마을에서 약국을 했다 그랬잖아. 산림 공무원이기도 했는데
마을에 약국을 해갖고 그 약국에 최재형 목사가 뭐 자주 들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제약이 비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흔하게 불법으로 유통해갖고 약재로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귀비였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 삼촌이,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부가 똑같이 평택에서 밀수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생강 밀수를 한다 그랬잖아. 생강 포대나 이런 데다가 양귀비를 집어넣으면 냄새가 강해갖고 일일이 다 바닥까지 들여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왠지 이 집안이 양평에서부터 양귀비나 대마 같은 어떤 마약 종류들을 꽤 손을 댔었던 것 같아.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양귀비? 응. 어, 이 말린 거를 모가지를 떼가지고 같이 섞어서 유통을 했고, 이게 시중에 나온 걸 들켜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오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관세 세관원들이 다 뒤집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오래전부터 이 집안은 요런 향정신성 약품이나 물건들을 유통하는 작업들을 꽤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지금 선라이즈가 그 특검 통과되고 나니까 폐업하고 지금 자료들을 전부 소각하고 숨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내용들도 조만간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왜? 세관 관련한 거 파기 시작하면요. 당시 세관원들 연루돼갖고 명단이 다 나와. 우리도 알아. 그 당시 세관해서 세관청장도 김건희 라인으로 꽂아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충성 맹세하고 된 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평택항에 선라이즈 같은 이상한 회사를 세우고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농산물 시장으로 개판으로 만든 것도 원래는 박근혜였고, 박근혜가 만들어준 거에서 최순실이 장사를 하던 거를 갖다가 희한하게 지금 김건희 일가가 물려받아가지고 선라이즈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정도였으니까 요 정도의 어떤 물량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마약 장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바닥을 다 먹어버리려고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동업자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그 시장을 사실상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게 김건희 일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폐업이 지난 10일에 됐는데 이때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폐업을 했고, 그리고 이 선라이즈 FNT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고, 평택 세관에 이제 몸담았던 세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다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 갖고 뭐 경찰하고 세관을 동시에 하다가 이번에 걸렸던 놈이 또 이번에 누구야? 마약 사건 관련해서 로비하다 걸린 놈. 얘가 평택에도 있었고 영등포서에도 있었고 이철규? 얘도 똑같이 이 라인 안에 연결돼 있는 인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물건을 사서 유통한 조직들이 언제든 있을 겁니다. 김건희가 구속되고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증언도 나올 거라는 얘기죠.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가지고 부를 축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아무 여관 말고는 별 자산이 없었던 최은순이나 김충식 같은 인물이 전국에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뭐 주식 조작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자본들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사실상의 이와 같은 이 묘약의 유통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강렬한 의심이 든다는 얘기야.
썬라이즈 관련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이거 생각해보면 요건 진짜로 약소했어요. 무슨 마른 고추 좀 더 갖고 오고 참깨 더 갖고 오고 비아그라 싸갖고 들어오고 이런 거 뭐 담배 몇 갑 더 갖고 오는 거는 이건 약소한 거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라이즈의 매출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1,000억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밀수되고 있었던 농산물의 규모와 세금 포탈을 통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맨바닥에 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한가운데 선라이즈 건물이 있어. 그럼 거기서 만약에 식품 원료를 가공을 하려 그러면 기계도 있어야 되고, 물이나 정화장치나 수도나 뭐 관련된 기계들이 있어야 되잖아. 선라이즈 창고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컨테이너 단위로 엄청난 물건들이 그 당시 중국 왔다 갔다 하던 배를 통해 가지고 그냥 통과돼서 다 들어왔어.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농심으로 넘어갔어. 농심도 그 옆에 있거든. 안중 옆에 그 공장이 있거든. 오뚜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진 조세 포탈, 거기서 만들어지는 마진은 이건 진짜로 몇천억 조 단위의 돈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관세청에 신고가 돼가지고 선라이즈가 수입했던 농산물들 전체의 매출 규모부터 역으로 다시 찾아봐야 되고 그 품목과 거기에 담당되어 있는 직원들의 연결성을 봐갖고 야, 이 새끼 걸려 있으면 마약 들어온 날이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론을 해갖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마약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중독시키고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톤 단위로 마약을 들어와서 지금은요, 마약 옛날처럼 양귀비 이렇게 원물이나 가루로 안 갖고 와요. 코카인이나 가루로 갖고 오지.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녹여가지고 그 화공약품 원료로 해갖고 수입을 해서, 그 화학 처리를 해갖고 그 안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게 용해가 되거든요.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용해를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공업 원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드럼통에 넣어갖고 수입을 한다고요. 그것도 다 어디로 들어왔냐고. 평택항으로 들어왔어. 또 독일에서 렌트카 한다고 수입한다고 독일 BMW 싼 차들 조그만한 차들 i3 사이즈 차들 그거 몇천 대씩 평택항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거 보세 창구에 거기에 도이치모터스가 거기다가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밤마다 그거를 빼내갖고 통관 없이 대포처럼 남바 매겨가지고 팔아갖고 돈 벌었다니까. 일일이 다 찾아내야 돼요. 평택항에 가고 연결돼 있는 거리는. 진짜 범죄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수도 버린 거 있잖아요. 수도 버린 거. 일주일 동안 사용한 물의 양이 내가 물 가공한 얘기할 때 마약 흘려보냈을 거란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관저에 그 수많은 마약들이 그 들어온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고?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해놨는데, 그 많은 양을? 그게 가루나 덩어리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액체 드럼통인 상태로 들어왔다 그러면 수영장에 대고 부어버리면 되지. 깔끔하게. 응? 아이고. 그리고 그 가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마 관저에서 그런 짓거리 헤로인 가공 공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관저에 그럼 골프장이라 아니 뭐 직원들 숙소 휴식 공간이라고 가건물 지어갖고 거기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정자해갖고 헤로인 뽑고 물은 폐수로 흘려버리면 수도량에 비해서 사용한 수도량에 비해서 폐수량이 엄청나게 많았겠지. 아무튼 이 모든 게 결국은 마약 양귀비면 연결이 돼요. 이 수영장의 비밀과 수도세의 비밀도 양귀비면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좀 일찍 끝낼까요? 우주항공산업 해야 되지 않아? 하지 말자. 아무튼 대단한 건이고요. 대단한 집안이고
대단한 배짱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물을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도대체 왜 썼는지에 대해서 추측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상식적인 선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봐도 이유를 모르겠거든. 왜? 일반인들은 마약에 대한 상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가 일상생활 속에 넣고 살아요. 그래서 김건희 지금 빨리 입원한 것도 소화기과 내과 입원한 것도 지금 검사하면 검출될까봐 그거 시쳐내려고 100억 주사 맞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몸에 체내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을 빼주는 또 그 성분이 마늘 주사, 100억 주사 이런 데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쳐맞으면서 지금 이게 말하자면 세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도 그동안 스트레스 생겨서 많이 땡겨 먹었던 거 세척하고 있는 거 그런 썰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마늘과 마른 양귀비와 그리고 액상 헤로인 그리고 관저의 수영장까지 이 모든 게 아, 계속 해갖고 의혹의 뿌리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고다리든 특검이 파내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했던 조력자들이 있어요. 만들었던 놈, 유통했던 놈, 팔았던 놈, 원료 갖고 왔던 놈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으려고만 하면 못 찾을 인맥관계나 자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파들어가다 보면 와, 이런 거대한 범죄 집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혹들도 전부 다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몸속에 거는 약 뺀다고 해도 머리카락 염색을 심하게 때리면 되죠. 염색하면 됩니다. 네. 심지어 그 국회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온몸을 면도를 했잖아요. 털 안 뽑히려고.